안녕하세요. 사이퍼 인사드립니다. 며칠 동안에 본업이 바빠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며칠 만에 방송하는 거라 업데이트가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레미 호간 변호사님의 트윗인데요. 내번 판사님이 SEC의 증거 디스커버리 시간 60일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60일 더 준다. 디스커버리를 더 진행할 수 있게 이제 그 허가를 해주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quick calculations 빠른 계산으로 하면은 이제 서머리 저지먼트 사실 심리 생략 판결로 가려면은 12월이나 이제 1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앱센터 세틀먼트 합의가 없다는 가정 아래 2022년 초반에 끝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썸머리 저지먼트는요, 사실 심리 생략 판결로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그러니까 신속하게 약식으로 판결을 진행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의견을 주는 이유가요, 원래 이번 리플 법정 스케줄이 그 오리지널 스케줄을 보면은 이제 60일이 연장이 되었어요. 근데 60일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까지는 약식 판결, 이 썸머리 저지먼트로 가도 10월이면 끝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60일이 더 허가가 되면서 연장이 되면서 이제는 12월 달에 약식 판결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합의가 없다는 가정 아래서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12월에서 1월 달은 조금 넉넉 잡고 이제 내년 2022년 1월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로 보이고요. 제임스 K 필라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이 날짜를 보셔야 돼요. 두 개, 8월 30일 2021년 8월 30일 그리고 10월 15일 2021년인데 이게 일반 디스커버리가 이제 늦춰진 상태예요. 8월 31일까지.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10월 15일까지 이제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케줄은 이번에 원래 법정 소송에서요, 모든 양쪽 디스커버리가 8월 16일에 끝나는 거예요. 8월 16일. 근데 이 기준으로 두 달을 연장을 해줬으니까 8월 16일이 원래 이제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8월 16일에서 두 달 60일 연장하면은 전문가 의견 10월 15일이 맞잖아요. 그래서 두 달 연장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뒤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 문서들을 리뷰를 하고 약식 판결로 가면은 이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이나 1월에 이제 그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SEC 디스커버리 기간 연장을 신청을 60일, 두 달이죠.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SEC가 법원을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견을 드리는 근거는 SEC가 리플사를 8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소송권 타이밍도 상당히 말이 안 됐었고, 지금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달라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라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60일은 굳이 줄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일 연장은 모르더라도 결국 신청한 걸 60일을 그대로 받아준 건데 이렇게까지 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게리 겐슬러 현재까지 스탠스를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합의를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이야기하는 거 계속 이제 규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합의하는 조건을 하는 건 맞는데 이제 본인들 SEC 쪽에 좀 더 이제 유리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만들려는 움직임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스크로 물량 부분 이제 언급한 것도 그렇고요. 자, 디크립트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디크립트.co에서 발췌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SEC한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가 뭐가 다른지 내부 문서를 공개하라 이제 두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EC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개월을 또 연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 신청을 허가해달라는 소리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8월 중순까지 여기 보이시죠? by mid August 주긴 줄 건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주겠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이미 보냈습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준비 안 하고 소송을 한 증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판사님이 답변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판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판사님이 60일까지 연장해 준 거를 좋게 저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SEC가 지금 자꾸 연장을 해달라는 거는 시간 끌기 작전. 그 이유는 합의 유도를 이제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증권이 아닌 이유를 이제 억지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비트코인과 생각해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라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확실치 않으니까 이제 계속 법원의 명령을 2번 무시하다가 지금 와서 60일 더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라든지 지금부터라도 이제 억지 이유를 만들어서 막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리플사하고 합의 유도를 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리플사가 쥐고 있는 하나의 에이스 카드 공정한 공지 페어 노티스 디펜스 이것만 이기더라도 이 소송 자체가 끝나는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보고 있다가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분들한테는 힘들게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객관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60일 SEC 연장이 허가가 되었고 합의 시기가 더 늘어지는 거라고 것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생각하시는 게 틀리겠지만요. 이제 아직 합의의 가능성도 남아 있고요. 공정한 공지 부분에 판사님 결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플사 변호인단들이 전 이제 SEC 의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기다리신 분들도 있는데 몇 개월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이제 존버하라, 더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XRP 투자하는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송 스케줄에서 몇 개월 더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민사의 90%가 합의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번 소송도 결국 저는 합의로 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리플사 소송이 유리하게 마무리가 잘 되면은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으로 규제와 명확성을 얻는 케이스 미국에서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당연히 많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참이슬을 마시고 싶지만 저도 기분이 뭐 그렇게 XRP 투자에 있어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로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로콜라 당 전혀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콜라 같은 거 마시고 싶은데 설탕 때문에 좀 꺼려진다 그러면은 제로콜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로콜라를 마신 지 꽤 오래됐는데 일반 콜라 마시면은 너무 달아서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로콜라 관련해서 이제 관련 정보 찾아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그렇게 아스파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아무튼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님께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하위 테스트 기반으로 이제 이더리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잠깐만 여기 들어보실게요. Most of them were. I think Ether, when it was done in 2014, would pass this test. When I say pass, it means it's a security. 자,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은 2014년도에 이더리움을 보면은 잠깐 다시 봐야겠다.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하위 테스트 기준 1946년에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 기준은 전부 패스한 거다. 내가 패스라고 말하는 거는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여기 하위 테스트에서 전부 패스. 결국은 다 이제 증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자료들 판사님들이 안 볼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grayscale.com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더리움 재단 이제 코인 이제 물량 배당 그래프의 allocation 이제 그 인셉션 그래프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raised in on initial crowd sal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니셜 크라우드 세일이 ICO를 했다는 말이에요. 증거가 이렇게 100%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SEC가 골머리 많이 썩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연장이 많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이제 희망 회로인데요. 이제 어차피 판사님이 SEC가 질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리플사를 어느 정도 양보시켜서 합의를 보게 하려는 의도로 이제 60일 연장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희망 회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코님께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제 분위기도 좀 그래서 재미로 제 기분 전환하라고 말씀드려보는데요. 에이다는 21달러, 스텔라 13달러, 디지파이트 21달러, 그리고 XRP는 55달러가 이제 갈 것이다. 근데 여기 지금 조건 사항이 있는데, 하지만 당신이 데이 트레이더라든지 마진 거래, 그리고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하거나 하루 만에 부자가 된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가격은 당신한테 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격이라든지 차트 분석도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 다른 분들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줄기차게 계속 요즘에 XRP 55달러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번 불장에 XRP 가격이 14달러까지는 간다. 이제 7달러에 14달러 간다 그러는데 그 의견에 비해서 이제 이분은 계속 줄기차게 55달러까지 가고 그 다음에 메이저 코렉션이 온다, 메이저 풀박이 온다, 하락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말 그대로 이분 개인의 의견이죠.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래도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크립토 뉴스 플래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SEC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뽑아봤는데 이더리움 2.0도 이제 완전히 안전하지 않고 바이낸스 코인도 위험하다, 테더도. 그래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요약해 드리면은 이제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증권이에요. 그리고 이 의견을 주신 거는 이 제레미 호가님의 그 이제 유튜브에서 발췌를 해서 이제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같이 보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10점 만점 중에 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죠. 낮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 현재까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0점 중에 4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ICO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정황들이 나와가지고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공격당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SEC 여기 내용 보면은 hitman이 이제 이더리움 이제 재단에서 돈 받는 정황, 그래서 그리고 제이 클레이턴이 현재 일하는 원리버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한 정황도 드러났지만요. 그러니까 SEC가 만약에 이더리움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뭐 이게 아주 그런 발언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얼마든지 소송 가능하다, 증권으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의견을 주고 있고요. 이제 이더리움 2.0 이제 6점을 받고 있습니다. 5점 넘었으니까 중간 이상은 가는 건데, 지금 이더리움 2.0은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킹 부분에서 하위 테스트가 하나는 이제 투자 수익 기대, 그리고 다른 하나로 제3자의 노력으로 수익이 나온다. 이 부분에서 증권법에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라서 10점 중에 6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는 9점인데요. 이제 원래부터 테더는 이제 좀 사기성이 너무 짙고 대부분 홀드 안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은 8.5점을 받았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그래서 이 이유가 역시 2017년 7월에 ICO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일부 판매를 이제 미국인한테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각 관련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요, SEC 입장이 아니고요, 이제 이분 이제 변호사님 이제 한 개인의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그러니까 XRP 홀드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해 보시면요, 이번에 이제 소송이 마무리가 잘 되면은 증권 문제에 있어서 명확성을 얻는 자산인데 합의가 어느 정도 선에서만 잘 이루어진다면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증권법에 있어서 규제 명확성과 사용처를 정확하게 얻는 최초의 코인이기 때문에 제 가격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아무튼 요즘에 장도 시원치 않고 XRP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이 없다면은 이번 주 중에 XRP 관련 한두 편 정도 더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